집합. 집합의 뜻. 그 다음에 표현. 에 대해서 볼 건데, 집합이 뭐냐라고 하면 책에 적혀있는 것처럼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쉽게 말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지. 키가 크다는 것은 주관적이다. 맞지?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예쁜 학생들의 모임, 예쁘다는 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 맞지? 좋아하는 것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다 될 수 없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합이라고 할 수 없고, 뭐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1, 2, 3이지 명확히 알고 있지. 이런 것들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끝났어. 집합의 뜻이야. 그래서 그러한 집합들을 이제 표현할 건데, 자, 집합들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많이 표현하고, 자, A라는 집합을 먼저 보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기호로 씁니다. 집합 표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게 이 집합 기호고. 그럼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지금 1, 2, 3이라는 구성 요소지.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이름하여 원소라고 얘기해요. 원소. 요 3, 2, 1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이름을 지금 정의하고 이름들을, 이거는 A는 뭐라고? 집합.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뭐라고? 원소라고 하고. 지금 원소가 몇 개가 있지? 3개가 있지. 맞지? 그래서 NA라는 말은 A라는 집합의 N 넘버,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뜻이야. 알겠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겠네. 그래서 그놈을 3이라 적으면 되겠다. 지금 표현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합 표현 관계. 자, 그 다음에 집합 A라는 집합을 1에 적어도 된다. 그치? 지금 보다시피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합을 내가 3, 2, 1, 1에 적어도 이 A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야. 그러니까 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순서 배열을 내 마음대로 뒤죽박죽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알겠지? 두 집합은 똑같은 집합이야. 원소의 배열 상태가 다르다 해서 다른 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야. A라는 집합을 1, 2, 2, 3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라는 집합을 쓰고 2라는 원소가 지금 똑같잖아. 반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적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놈은 어떻게 적겠다고? 이런 식으로 적겠다는 뜻이다. 알겠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지금 1, 2, 3이라는 이 원소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또 만족하고, 1이라는 원소는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맞니? 맞잖아. 맞지?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렇게 엘러트먼트께서 삼지창만을 쓰기로 약속해.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1이라는 원소는 A에 있습니다. 이렇게. 맞지? 1은 A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이 말이야. 1은 A에 속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1은 A에 속한다 하면 주어진 데서 4라는 놈, 원소지. 4라는 놈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맞나요? 보다시피 A라는 집합의 원소에 4라는 놈이 없잖아. 맞지? 속하지 않지. 그러니까 요때는 이렇게 표시하기로 이렇게. 그러면 4라는 놈은 A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는 4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원소라고, 원소. 이건 뭔데? 집합이지. 원소랑 집합들 간의 관계는 보다시피 이 삼진창을 쓰기로 약속입니다. 엘러트먼트라 해서 원소의 제일 첫 글자 E를 따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약속을 하고, 기호의 약문, 수학은 자꾸 말하지만 기호의 약문이니까 기본적인 기호를 다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합하고 원소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그러면 집합의 뜻이 뭐겠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표현 방법이야. 이 집합들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 중에 첫 번째 나누는 게 이게 원소 나열법.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소 나열법.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뭔지만 알게 돼.
원소 날 보면 말 그대로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일일이 전부 다 나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조금 갖고 보기겠죠. A라는 집합은 지금 1, 2, 3 이렇게 다 나열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소 나열.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집합의 표현 방법이 사실은 이 조건 제시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래서 있겠다는 뜻이야. A라는 집합을 일일이 원소를 다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야. 지금은 고작 원소가 3개밖에 없어서 적으면 되지만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 100까지면 100개를 다 찍어야 돼.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다 적기 번거로우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 집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인데 표현 방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X라고 있고 이 바라고 하는데 이 핵심이 바라고 있습니다. X바라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X는 1, 2, 3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말로서 어떤 조건으로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X는 뭐라고 하면 돼? 3 이하의 3 이하의 뭐라고 하면 3 이하의 자연수 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말하면 그게 3 이하의 자연수는 1, 2, 3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이지. 이게 조건 제시법이고 이 바 앞에 있는 요 X라는 놈을 우리는 이름하여 대표 원소라고 합니다. 대표 원소.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봐. 제 말은 벌써 시작하면 이렇게 된다. A라는 집합은 X라는 놈을 원소로 가진다는 뜻이야. X를 원소로 가집니다. X가 도대체 뭔데? X라는 놈은 3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1, 2, 3을 원소로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선생님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집합 어떻게 생겼어? 먼저 예를 들어서 1, 2, 3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볼게. 뭐 3, 4 C라는 집합이 되십니다. C라는 집합은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는 라고 할 때 C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데 이래 물어봤다 진짜. 또는 C 집합의 원소는 뭔데 이래 물어봤다면 C 집합을 쌤이 뭐로 표현할 거냐 하면 지금 원소 날로 표현할 거야. 그럼 C 집합은 뭘 원소 가지냐 하면 이 바 X를 원소 가지는 게 아니고 이 바 앞에 있는 것들 이게 대표 원소예요. X 플러스 Y를 원소 가지는 거야. X랑 Y랑 되는 걸 원소 가지는데 그럼 X는 뭔데? X는 뭔지 봤더니만 X는 무슨 뜻이야? A 집합의 원소입니다. A 집합의 원소는 1, 2, 3이니까 이 X가 될 수 있는 거는 1 또는 2 또는 3이 X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지? Y는 B 집합의 원소라는 뜻이고 B 집합은 4하고 5라는 원소가 되었으니까 Y가 될 수 있는 건 4하고 5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C 집합은 이 구멍들을 X랑 Y랑 그 했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니까 1하고 4하고 나면 얼마 되지? 5가 되겠다. 5라는 놈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그 다음에 1하고 5하고 나면 얼마 되지? 6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그 다음에 2하고 4하고 나면 얼마? 6이잖아. 6은 아까 찍었네. 아무 때문에 한 번만 나면 되고 2하고 5하고 나니까 7이라는 원소가 가질 수 있고 3하고 4하고 나니까 7 적었네. 맞지? 3하고 5하고 나면 8인 이것들을 나올 수 있는 것밖에 없죠. 이것들을 원소로 가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교재 문제 NC,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래 물어본다면 보다시피 4개 이래저가 되겠지. 4. 됐습니까? C 집합의 원소의 개수 N이라는 말은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조건 제시법이고 쌤이 누차 말했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방법은 집합은 이 조건 제시법의 표현 방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세 번째 표현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려가지고 표현하겠다는 뜻이야. 요렇게 A라는 집합을 보다시피 1, 2, 3 이렇게 적겠다는 뜻이야.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이제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집합에 관한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 자, 밑에 거 내려볼까?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공집합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공집합.
공집합의 공이란 말은 한자로 빌공자, 비었다는 뜻이야. 공집합의 수학적 의미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도 없다는 뜻이지. 그걸 공집합이란다. 이렇게 표현한다. 집합 안에 다시 아무것도 없어. 이걸 공집합을 하고.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 게 좀 번거로워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이게 공집합을 뜻합니다. 공집합. 알겠습니까? 뭔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빵개지. 그럼 다시 말해서, n. 이게 무슨 뜻이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지? 빵이잖아. 빵개니까 0 이래서 이해됐습니까? 공집합이 뭐라고?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것을 공집합이라고 정의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야.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또다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이름하여 유한집합, 무한집합. 자, 유한집합은 뭐가 유한집합이냐 하면 이런 거지. 유한 한 개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A라는 집합이야.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런 거. 여기 1, 2, 3. 요거는 지금 유한 집합인 거지. 왜? 원소가 몇 개인데? 3개지. 몇 개라고 헤아릴 수 있으니까 유한 집합이야. 근데 무한 집합 같은 경우는 뭐가 무한 집합이냐 하면 원소가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지.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 집합은 뭐 예를 들어서 X. X는 뭐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들을 원소로 가지는 거야.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한없이 계속하고 있잖아. 맞지?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없어. 무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집합을 한다. 그렇다면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 공집합이지, 공집합. 이 공집합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분류한다면 유한집합이가 무한집합. 유한이지. 왜? 빵개잖아. 빵개라고 헤아릴 수 있잖아. 몇 개인지. 이거는 집합의 개수로 분류하면 유한집합인 거지. 유한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일종입니다. 이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유한하면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는 거고 무한집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지. 그까지가 기본적인 집합의 뜻하고 표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개념 확인부터 해서 좀 쉽지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행해 볼게요. 자, 다음 집합인 것을 모르고 집합인 것은 그 원소가 뭔지 다 한번 적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번 보니까 짝수의 모임. 집합 맞나? 맞지? 짝수라는 것은 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맞나? 대답해. 짝수의 모임. 집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그게 뭔지 다 나열할 수 있는 거고 뭐가 되지? 집합. 원소 뜻이 적어본다. 적을 필요까지 없구나. 그렇죠. 1번 문제 보니까 짝수의 모임은 집합이 맞습니다. 집합 맞고 그놈을 굳이 원소를 말하라 하면 어떤 게 2, 4, 6, 8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2번 유명한 성수의 모임. 그놈은 집합이야. 유명하다는 것은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3번 한 자리 자연수의 모임. 집합 맞나? 맞지? 한 자리 자연수는 뭐예요? 1에서부터 1, 2, 3, 4, 5, 6, 8, 9까지 명확합니다. 그건 집합되고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아름답다는 추상적인 말 가지고는 집합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하고 3번이 되겠네. 2번 1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를 할 때 2번 1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를 할 때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생겼네. A를 할 때 10의 양의 약수가 뭐예요? 1도 있고 2도 있고 5도 있고 10도 있고 이게 10의 양의 약수의 집합. 맞지? A 집합인데 첫 번째 1하고 A하고 이런 거 1이라는 건 원소고 A는 집합인데 A 집합에 1이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이 3지 청만에 쓰면 되겠네. 첫 번째 답. 맞지? 두 번째 3 3이라는 놈하고 A 3이라는 원소가 A 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 맞지?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3은 A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6이라는 것이 6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A의 원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이라는 건 A의 원소가 맞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2번. 자, 3번. 다음 집합들의 표현 관계인데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달 그림 되어 있는데 일단 말로 한번 보자. 3번은 이렇게 보자.
A랑 집합이 이렇게 됐잖아요. 원소 날 부분은 이렇게 됐잖아. 어떻게 됐지? A, B, C, D 점점점에서 Z까지. 요걸 내가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붙여보자. A라는 집합을 뭐라고 하면 조건 제시법인 거죠. X를 원소로 가지고. 맞지? X는 뭔데? X는 뭐 하는 거야? 알파벳? 여기서 뭐? 맞지? 요게 조건 제시법. 벤다그램 뭐라고 하면 벤다그램 어떻게 하면 되겠노? A라고 했고, 다점 되지. A, B, Z. 이게 벤다그램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셈 안 하겠다. 두 번째 보니까 조건 제시법 보니까 X는 F의 알파벳이야. 맞지? F의 알파벳이야. 아, 좋아. 그러면, 두 번째 하자. 3번 두 번째 보니까, 이번에 B 집합을 해주면서 B 집합을. 뭐를 원수로 가진다고? X를 원수로 가진다. X는 F. 요놈의 알파벳이지. 요놈들을 원수로 가진다. 자, 하면 요놈을 내가 뭐로 표현할 수 있나? 원소 날로 표현해보자. 한번 답이 볼까? F를 알파벳은 A, P, P, L 있잖아. 한번 보여줘. A, P, P, L, E 정도. 맞나? 이래 정도 맞나? 알겠지? P가 지금 두 번 반복되잖아. 맞지? 한 번만 잡아야 돼. 이게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알겠죠? 벤다 그리고 그림 그려서 다 원수 날고 좀 나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말로 해볼까? 벤다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게 1, 2, 3 점점점 되어 있는데, 뭐, 원수 날고 다 적으면 되시고. 조건 제시법으로 말하면, X는 자연수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됐어? 자, 그 다음 4번째. 다음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구분하고, 유한집합인 것은 원소의 개수를 구하겠는데, 첫 번째, X를 원소로 가지는데, 맞지? A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15 미만의 소수를, 그래. 그럼 A 집합은 15 미만의 소수니까, 15 미만의 소수 아니고 소수. 알겠지? 소수 뭐예요? 15 미만의 소수. 2, 3, 5, 7. 소수가 뭔지는 알죠? 맞지? 2, 3, 5, 7. 또 뭐가 있지? 11, 13, 15 미만은 여기까지밖에 없네. 맞지? 이게 지금 유한집합인 거 알 것이고, 그놈의 원소의 개수까지 적어놨으니까 NA는 A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6개라는 걸 알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X는 이번에 이렇게 두 번째, A라는 집합이 두 번째가 이랬잖아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자연수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나 없나? 없잖아. 맞지? A 집합은 뭐가 되나? A 집합은 그냥 공집합이지. 맞지? 따라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가 무한집합이가 유한집합을 했죠. 따라서 그놈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됩니다. 이번에 NA는 그냥 빵개지. 빵개. 그래서 세 번째, 100보다 큰 자연수. 100보다 큰 자연수는 몇 개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무한집합입니다. 무한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게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표 예제 1번. 집합의 뜻이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서 말로 해보잖아요. 다음 보기 중에 집합인 것만을 골라라 했는데, 기억, 큰 짝수의 모임. 집합이 아닙니다. 왜? 크다는 말은 추상적인 거야. 맞지? 집합이 안 되고, 니은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선생님 99잖아요. 아니다. 100에 가까운 자연수라 하면 99하고 100이 최고로 가장 가깝다 말할 수 있지만, 가깝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니은도 안 되고, 이거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나? 없잖아. 그럼 이거는 집합이 되나 안 되나? 되지. 집합은 맞잖아.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잖아. 빵개지, 빵개. 맞지? 무슨 집합이야? 3번 디귿은 공집합이야. 집합 맞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모이면 집합이 될 수 없다. 잘한다는 기준이 도대체 50점보다 맞으면 잘한다. 이래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못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고. 미음 30보다 작은 6의 배수의 모임. 6의 배수는 6, 12 이래 나올 건데 30보다 작은 6의 배수의 모임은 있잖아. 몇 개 있는 거야? 6, 12, 18, 24 4개 있겠네. 맞지? 유한집합 맞고, 5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자연수들의 모임. 여전히 집합 맞습니다. 뭐가 있지? 5로 나눠서 나머지 1 되는 모임. 1도 됩니다. 1, 6,
11, 16 이런 것들이지. 무한 집합이 어쨌든 집합은 맞잖아. 그래서 맞는 답은 디귿, 미역, 비역 이 답이래요. 자, 문제 1번 밑에 거 집합이 아닌 것은 근데 1번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 맞습니다. 10보다 큰 홀수의 모임 여전히 집합이 맞고 1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인데 집합이 될 수 없다. 가까운 자연수는 10에 가까운 자연수는 뭔데? 9도 있고 11도 있는데 만약 문제가 일어나다 1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에 모임하면 집합될 수 있다. 맞지? 1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뭐예요? 10이라고 9하고 두 개가 있지. 근데 그냥 가깝잖아. 어느 정도가 가까운지 알 수가 없어. 디귿은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 4번에 10보다 작은 두 자리의 자연수 10보다 작은 두 자리의 자연수는 없습니다. 공집합이지. 집합 맞고 5번에 있네. 1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그건 집합될 수 있는 거잖아. 뭔데? 9하고 11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제 2번 보면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그래도 많네. 조건 제시고 표현했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표이제 2번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0, 1, 2로 생겼고 A라는 집합이 0, 1, 2로 생겼습니다. B라는 집합이 B 집합은 마이너스 1하고 원수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상태에서 C라는 집합을 조건 제시구거든. C라는 집합은 X를 원수로 가지는데 X라는 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더니만 A 플러스 B를 X로 가져요. 그래? A는 또 뭔데? A는 A의 원수, B는 B의 원수. 라고 할 때 C를 원소 말법으로 나타내서 해보자. C라는 놈은 이 마 앞에 있는 X라는 놈을 원소로 가져야 돼. X는 뭔데 맞대요? X는 또 A 플러스 B네. A는 뭔데? A는 라지 A 원소네. 따라서 이 A가 될 수 있는 게 뭐지? 0, 1, 2. 이 스몰 B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하고 1인 거지. 그래서 X라는 놈은 두 개 더 있는 거를 원소로 가질 거니까 C 집합은 0하고 2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0하고 2하고 더하면 1 나올 것이고 1하고 2하고 더하면 0 나오는데 0 나올 것이고 1하고 2 더하면 2가 나올 것이고 2하고 더하면 1 나오는데 1은 적어서 나와요. 맞지? 두 개 더하면 3이 나올 것이고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이게 다른 거죠. 됐습니까? 그게 원소 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은 A 집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A 집합은 마이너스 1, 다음에 1, 3. B 집합은 X를 원수로 가졌는데 X는 이번에는 A, B, A랑 B를 꼭 뺀다는 겁니다. 그렇지. A는 A의 원수, B는 B의 원수. 열어주고 B를 원소 날고 나타내는데 이건 좀 애매해. 자, 보니까 B라는 집합은 문제가 요래됐다. B는 요래됐는데 원소 날고 나타내야 되는데 B는 B도 A지. B가 됐으니 이상하다. 따라서 스몰 A가 될 수 있는 건 다시 B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잖아. X는 두 개 곱했대. A랑 B를. 스몰 A가 될 수 있는 거는 A의 원소고 B도 A의 원소예요. 따라서 영역이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1, 3이 될 수 있고 영역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1, 3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B라는 집합은 두 원소를 곱했는 거예요. 요래 곱하니까 1이 나올 것이고 요래 곱하면 마이너스 2도 나올 것이고 요래 곱하면 마이너스 3도 나올 것이고 1에 곱하면 마이너스 1 있고 1 있고 3이 있는데 요래 곱하니까 마이너스 3, 3 다 있고 플러스 9도 나올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원하는 B라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조건 제시보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유한 집합의 원소의 표현 방법 대표에서 3번.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했는데 한번 적어보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기억 이런 거 나왔지. 기억에서. N. 이거 뭐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몇 개가 됐지, 쌤이? 이거는 한 개지. 기억 틀렸네. 맞지? 여러 시가 된다. 똑바로 복수로 하시고. 니은에 말하기를 N 3, 4, 5 이러겠나? 빼기 N 요놈은 이렇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요놈 집합의 원소 개수라는 뜻이야. 몇 개지? 세 개니까 앞에 건 3이야. 3. 요놈 원소에서 9개니까 2지. 3 빼기 2라서 답은 1 이렇게 됩니다. 맞지? 이해는 이게 답이고 이것은 A라는 집합은 A는 집합을 원소 나열로 만들어볼까? A는 뭘 원소로 가진다고? X를 원소로 가지는데 2보다 작은 소수래. 2보다 작은 소수가 뭐예요? 옥자. 맞지? A 집합은 뭐야 되는 거지? 공집합. 맞지? A 집합은 공집합이니까 결국 NA라는 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이잖아. 그래서 디귿 하면 되는 거 맞고. 자, 2열. 2열에서 A는 15예요. A 집합은 뭐라고? 15의 양의 약수라 했으니까 1, 3, 5, 15 요거밖에 없네. A 집합. B 집합은 1, 3, 5, 7. B 집합은 1, 3, 5, 7. 그래요. 물어보기를 NA랑 NB는 반비기잖아. NA는 얼마야? NA는 얼마지? A 집합이 원소가 있으니까 4개. 4개. NB는 B 집합이 원소가 있고 또 4개. 같은 게 맞습니다. 참이다. A랑 B랑 같다는 게 아니고 NA라는 A 집합의 원소 개수다. 원소 개수가 몇 개야? 4개. 맞지? B 집합 원소 개수가 몇 개야? 4개. 이건 같은 게 맞아요. 그래서 디귿하고 니은이 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3번은 그냥 말로 한번 풀어보자. 같이. 문제 3번하고 밑에 거 그냥 같이 풀어볼 건데. 자, 다음 주 오는 거 쓰면 돼. 1번. 맞나? 틀렸습니다. 자, 끝까지 맞다. 틀렸다. 말로 안 하면 되겠나? 자, 3번. 3번에는 1번은 이렇게 있잖아요. N. 자, 요건 답이 뭔데라고 하면 0이 아니고 답이 얼마야? 1이다. 그게 차이가 뭐냐 하면 이거는 공집합의 원소 개수야. 그래서 몇 개야? 그렇지? 이거 빵개. 이거는 뭐라고? 공집합의 원소 개수야. 그래서 이건 빵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집합 표시가 되어 있잖아.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말이야. 이 집합 안에 지금 이딴 식으로 생긴 원소가 한 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인 거지. 알겠지? 그게 차이점 뭔지 알겠지? 알겠지? 이거는 공집합의 원소 개수. 이거는 뭐라고? 이 빨간색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 한 개. 자, 그 다음에, 보자. 원소는 무조건 1, 2, 3 숫자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저렇게 생긴 놈이 원소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였지? 두 번째는 N. 요거. 그 다음에 N. 뭐 해야 되지? 이래 됐잖아. 틀렸지? 이건 1이 0보다 크다 늘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건 이 말이야.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야. 몇 개 들어갔어? 한 개. 맞지? 한 개 들어갔지? 한 개. 이것도 몇 개? 한 개. 이거 같은 거야. 2번 틀렸고 3번은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3번에서 말하면 3번은 N 0, 1, 2 이렇게 있는데 요 놈은 이 집합 표시가 되어 있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3개잖아. 3개니까 3 적어야 되는데 이상한 표시가 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3번 틀렸고 4번은 X는 4의 양의 약수인데 4의 양의 약수는 뭐예요? 1, 2, 4 맞지? 맞아 맞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 N이라고 적어놨잖아. N. 그놈들의 뭘 누구하는 거야? 개수 물어봤잖아. 원소 개수. 뭐라 적어야지? 답은 3이라고 적었어요. 3.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4번은 집합, 4번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4의 양의 약수. 그러니까 4의 양의 약수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의 뜻이야. 맞지? 4의 양의 약수는 뭐예요? 1, 2, 4, 3개밖에 없으니까 3, 1에서 있어요. 이게 4. 맞지? 답은 5번이 나와도 되겠죠. 5번은 여기서도 100까지 5의 개수야. 맞지? 그러면 몇 개입니다. 여기서도 100까지 5의 개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20개 있는 게 맞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자, 다음 세 집합이 주어졌을 때 다음 값을 물어봤습니다. A라는 집합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A 집합은 X를 원소로 합니다. X는 6의 X는 6의 양의 약수. B 집합은 2, 4, 6, 8을 원소로 C 집합 X는 X로 물어보기를 NA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더하기 NB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기 NC C 집합의 이걸 계산하는 뜻이야. 바로 답 나오겠네. NA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A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 4개가 있죠. 그래서 4 더하기 NB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맞지? C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라는 놈은 다음을 만족하는 다음 방정식의 해집합들을 답이라는 X제곱은 3 만족하는 X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맞지? 자연수가 있는 놈. 그치? 근데 공집합이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뭔데? 딴 게. 그치? 내가 원하는 답은 8 이래 적으면 두 개 주어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뜻과 표현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봤네요. 집합 사이의 포함 문제, 부집합, 집합 사이의 포함 문제입니다. 자, 좀 전에 배우기를 집합하고 원소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원소가 있고 집합이 있을 때 주어진 이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인지 이 원소가 집합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표현하는 방법을 엘리트먼트의 삼지창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이 놈은 원소랑 집합하고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집합하고 집합, 부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포함 관계랍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는 이 지창 2개짜리 부호를 쓴다는 뜻이에요. 요 놈으로 약속을 한다. 그럼 저게 의미하는 게 뭔지 공부할 건데 A라는 집합이 있고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이 지창 둘 다 집합이지 A도 집합이고 B도 집합인데 요 표현 방법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얘기해보자. 저 놈을 말로 써보면 이 뜻을 얘기하고 A라는 집합은 A는 B라는 집합에 B 집합에 포함된다. A는 B 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했습니다. 인기를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포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말은 노란색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렇게 읽거든요. A는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은 A는 B의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관계식이 표현되면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지만 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노란색. 그렇지? 그럼 이게 뭔데? 언제 A는 B의 부분 집합으로 할 것이냐 말이지. 그럼 다음 같은 일이 벌어지면 A는 B의 부분 집합으로 할 건데 다음 같은 일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말로 써줄게. 그러면 A의 모든 원소가 A는 집합이니까 원소로 갈 수 있겠지. A의 모든 원소야. 모든 원소. A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B에 있을 때 그때 저 표현만 보고 쓰겠다는 뜻이야. 그럼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 3이겠지. 같이 B라는 집합이 1, 2, 3, 4라고 치겠다. 라고 한다면 다음 관계식이 성립합니까? 이게 성립하냐겠지. 성립하지. A의 모든 원소 1, 2, 3이 한 개도 빠짐없이 B에 다 있네. 맞지?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어떻게 그럴까요? A는 B에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라는 안 되지만 진짜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말한다. 만약에 이렇게 듣거든. 맞지? 그러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냐? 아니지. 왜? 3이라는 원소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된다. 3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A는 B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됐지? 또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따라하는 것까지. 그런데 참 잘 들어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그러면 A와 B는 지금 이래서 보면 되나? 성립하지. 맞잖아. 언제 수식하겠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네. 맞지? 이래서 보면 되나? 또 성립하네. 그렇지. B의 모든 원소가 A에 다 있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B는 A의 부분 집합이고 서로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두 개는 보다시피 원소가 완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같은 말이야. A랑 B는 두 집합이 완전히 같네. 두 집합이 같다는 말은 서로 포함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뜻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해보자. 똑같이 됐습니까? 따라갔지? 이게 집합의 3등이야. 두 집합이 같다는 말은 서로 포함된다는 말을 얘기하고. 자, 그렇다면 지우고. 우리가 배웠던 공집합이라는 걸 배웠잖아. 공집합은 어떤 A라는 집합의 읽은 거 같아. 공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지. 여기서 볼까? 공집합은 이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이야. 모든 집합 부분집합이다. 이게 참이지. 왜 그런가 합니다. 공집합 뭐 공집합이야? 이게 공집합이지. 맞지? 그럼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맞지? 그럼 이게 성립한? 당연히 성립하지. 요 놈이 원소 한 개도 없잖아. 맞지? 1, 0 아무것도 없는 게 여기 있다. 이런 거잖아. 제 말이 들어가겠지? 무슨 성립하는 거야? 공집합은 다음 관계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부분 집합을 말하는 내용들이. 자, 그러면 부분 집합들 중에 진 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럼 양쪽 볼 때 A라는 놈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1, 2, 4 A 집합이. 그럼 A의 부분 집합들을 다 한번 찾아봐 라고 합니다. 그럼 A의 부분 집합을 한번 적어볼 건데 선생님 이거는 뭐라고?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잖아. 이게 성립하나?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을 말할 수 있겠지. 입맛이 원소가 몇 개야? 빵개지. 빵개짜리 한 개 있고. 자, 요거는 A의 부분 집합이 맞나? 이래서 볼까? 이게 성립하냐? 성립합니까? 어떻게 말하면 되지? 이 집합 안에는 원소 1이 여기 있네.
이게 성립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요 놈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또 하면 그렇게 다 따져보면 또 뭐가 나오니? 요것도 A의 부분집합 맞나? 그 다음에 요것도 A의 부분집합 맞고. 원수 한 개짜리 다 적어봤습니다. 원수 한 개짜리 중에 1, 2 A의 부분집합 맞죠? 1, 3도 A의 부분집합 맞고 2, 3도 A의 부분집합 맞네. 맞지? 또 뭐예요? 원수 3개짜리 1, 2, 3도 A의 부분집합 맞나? 맞지? 그러니까 지금 A의 부분집합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8개 나왔습니다. 요것들을 전부 다 A의 부분집합을 하고 이게 다 성립하니까 요런 일이 다 그러니까 1, 3이라는 놈하고 A 이게 성립하니까 부분집합을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놈들 중에 하필 마지막에 되는 거죠. 요 놈은 A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요거를 빼고 나머지를 진 부분집합을 합니다. 다시 이 전부 다 뭐라고? 부분집합을 하고 요 놈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건 요 놈 빼고 요 놈까지 요까지를 우리는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야. 진 부분집합. 이게 왜 하면 진짜로 하면 가짜 부분집합은 뭔데? 그게 아니고 전체 나를 부분집합을 얘기하는데 요 놈들이 완전 똑같잖아. 요거는 그냥 빼자. 요거 빼고 나머지를 그냥 진 부분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 거야. 그럼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있는가? 주어진 개수는 7개가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진 부분집합의 개수란 말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다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한 개 빼는 거니까 빼기 이라는 게 진 부분집합 개수가 됩니다. 됐어? 그게 지금 진 부분집합의 수학적 개념이고,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세요.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건데 좀 전에 적어놓은 것처럼 여기 한번 설명할게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개수. 자,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들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예를 들어 설명해봅니다.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1, 2, 3이라는 놈이 A라고 하자. 하면 A의 부분집합으로 다 한번 적어볼게요. 좀 전에 적었잖아요. 금방 적어볼게요. 뭐가 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원수 한 개짜리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좀 전에 적은 것처럼 1, 2도 나올 수 있고 1, 3도 나올 수 있고 2, 3도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1, 2, 3. 이게 A의 부분집합들의 개수야. 몇 개지? 8개.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뭐냐 하면 2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수식 A라는 게 일일이 다 부분집합을 나열하라 하면 다 나열해야 되는 것이고 물어볼 때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만 물어본다면 A는 지금 원소가 몇 개인지 보이지? 3개네. 하면 2의 몇 승? 3승이다. 2의 3승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맞지? 그래서 8개가 나왔다는 뜻이지. 그럼 이런 공식이 왜 나왔는지, 왜 저 공식이 어디서 유도되나 하면 잘 들어봐봐. 말한 거. 이해해보면. 자, 잘 들어. A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가만 보니까 부분집합이 되다 하면 일단 1, 2, 3 자가 요 1이라는 입장에서 가보자. 1. 요 1이라는 놈은 이 주어진 모든 부분집합들을 보니까 1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위에 있네. 맞지? 또 1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네. 보이나? 1이라는 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 맞잖아. 1이 선택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1은 들어가든지 또는 들어가지 않든지 2가지 경우가 있다. 이놈 같은 경우는 1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들어갔나? 들어갔지. 들어갔나? 안 들어갔지. 맞지? 그럼 2라는 경우는 2라는 원수는 또 포함되든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2라는 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또 몇 가지? 2가지. 3도 마찬가지로 2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1이 포함되지 않고 2도 포함되지 않고 3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이 경우지. 1은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이 경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지. 1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포함되든지 포함되지 않든지 2가지. 이것도 2도 2가지. 3도 2가지. 그래서 다 곱했던 이런 공식이 나와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한번 잘 봐봐. 여기서 말하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하면
진 부분집합 개수는 원래 부분집합 개수에서 뭐 하면 되지? 빼기 1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진 부분집합 개수야. 왜 빼기라지? 자기 자신은 똑같은 하게 뺀다 그랬어. 여기까지 됐어? 자, 이해됐습니까? 이거? 자, 문제 내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집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1, 2, 3, 4, 5. 자, 집중해라. 이거 중요한 시험 나온다. 네, 물어볼게. A 집합의 부분집합들의 개수 물어봤습니다. 몇 개가 있지? 2의 5승계에서 39개가 있습니다. 그럼 A 집합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31개가 있겠지. 근데 이래 물어봤습니다. A의 부분집합 중 A의 부분집합 중 좋아. 요런 거 가자. 요 문제 너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 문제에서 A의 부분집합 중 이를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거죠. 이런 거. 다 나열돼 있는 거 보이네.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가 있지? 하나, 둘, 셋, 넷. 답은 4개. 맞지? 근데 이걸 예전에 다 나열하면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게 몇 개인지 찾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 보자 원수가 몇 개야? 3개밖에 없어서 8개밖에 안 나왔지만 만약에 5개면 32개가 나올 거지. 맞잖아? 많잖아. 그 다 나열하면 찾기 너무 못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들의 개수니까 이래서 내가 잘 봐봐. 제일 처음에 개념이죠. 자, 그렇다면 잘 들어. 원래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1은 뭔데? 포함되든지 포함되지 않든지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 지금은 1은 반드시 뭐라고? 반드시 포함돼. 몇 가지인가? 한 가지밖에 없지. 경우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2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포함되든지 포함되지 않든지. 3도 마찬가지고 답이 뭐야? 4가지. 답 4개. 여기 시험지 나온다고. 뭐가 됐나? 잘 봐. 다시. 그럼 이제 이래 보자. A의 부분집합 중 똑같은 문제다. 이번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봤지. 그럼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게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4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지. 이를 포함하지 말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나머지는 포함하지 말래. 그 답은 4가지가 된다. 됐어.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보자. 이렇게 보면 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간에 자 들어. 이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물었잖아. 그러면 이를 포함하래. 이를 그냥 생각을 없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그러면 원수가 몇 개니? 2개. 그놈들의 부분집합 2에 있음. 4개. 됐죠? 이를 반드시 포함하지 말래. 또 생각을. 몇 개 남았어? 2개. 2에 있음. 4개. 다시 말해서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는 간에 그 원소는 생가버리는 거야. 됐어. 나머지 원소들 가지고 계산을 하면 답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지금 예를 들어주는데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A 1, 2, 3, 4, 5, 6, 7 A A의 부분집합 중에 이번에 물어보기를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들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개수 물었어. 맞지?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되는 1은 무조건 포함되는 경우 한 가지. 2도 반드시 포함되니까 한 가지. 3은 포함되든지 말든지 두 가지. 4는 무조건 포함하지 말래 한 가지. 5는 두 가지.
두 가지 다음 몇 가지? 2의 4승. 답은 봐. 2의 4승에서 16가지가 답이다. 맞지? 열어보게 반드시.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말래. 지금 뭐라 하잖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는 간에 1, 2, 4를 증가버리라고. 그럼 남은 게 몇 개 남았니? 하나, 둘, 셋, 넷 개. 답은 4개가 아니고 2의 4승계라고 해서 합계산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3쪽에 있는 개념하기 문제 쌤은 어디로 가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자. 1번 A와 B 두 집합이 나타났을 때 그놈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1번입니다. 개념하기. 두 집합 A 집합은 A는 뭐라고? 10의 배수래. A 집합은 10의 배수래. X를 원수로 가지는데 X는 10의 배수. 좀 볼까? 뭐예요? 10, 20, 30. 이게 A 집합은 무수히 많네. B 집합은 5의 배수래. B 집합은 5의 배수래. 5의 배수는 5, 10, 15, 20. 이게 5의 배수래. 지금 간단히 시작하자. 15는 A 이렇게 시작하자. 됐습니까? 15는 집합이가 원소죠. 15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나? 아니요.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지? 이렇게 표시해야지. 15는 A 원소가 아닙니다. 됐죠? 두 번째, 15는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맞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세 번째, A랑 B, 여러분. 두 집합의 집합. 두 집합 들간에 포함하겠는데, A에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나? A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나? 선생님 30 없잖아요. 30 나오겠네. 맞지? A는 모든 원소가 한 개도 빠짐없이 B에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A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으니까 이걸 표현할 수가 있고. 리딩하면 어떻게 된다고?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 다음에 B하고 A 중에 B 집합은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다 있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렇게 표현 관계를 얘기할 수 있고. 자, 2번.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2, 4, 6. 그 다음에 1 플러스 A. 지금 A 집합의 원소가 몇 개가 있는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 알겠어?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B 집합은 2. 그 다음에 B, 6, 8. 이게 B 집합이에요. 라고 할 때 물어봤는 거는 A랑 B랑 같답니다. 두 집합이 같아질 때, 그때 스몰 AB 값 자연수를 구하라 했는데, 두 집합이 같다는 말은 들어가 있는 원소가 완전히 똑같다는 뜻인데, 그게 같네. 이게 2로 같네. 6, 6으로 같네. 생각해보자. 일단 생각해보자. 요거 보니까 A 집합은 2, 4, 6 이게 있는데, B에는 2, 6 이게 있죠. 그럼 이게 될 수 있는 값은 1 플러스 A가 뭐랑 같아져야 되지? 생각해봐. 8. 그렇지, 8. 맞지? 8. 전 B랑 같아지면 안 됩니까? 그럼 이거 8 없잖아요. 이게 무조건 8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A는 얼마지? A가 7이라는 걸 가져갔어. 그렇죠? A가 7이면 이거 전체 값은 8이니까 이제 이 B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 해서 4단이 아니고 뒤죽박수 스케일까지 도 찾아야 돼. 맞지? B는 얼마냐? 4지. 그렇게 해서 스몰 AB 값을 구할 수가 있는. 별로 써놨습니다. 자, 3번. 쌤 아까 다 했던 거라서 해보자. 3번은 이렇게 했잖아. 이런 말 없지. 3번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A 집합은 스몰 A, B, C를 원수로 가지고 있는 스몰 A, B, C를 원수로 가지고 문제에서 말하기를 1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뭔데? 공집합이지. 아까 쌤 적었던 거야.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은 뭐예요? 이것도 있고 한 개, 두 개. 여기에 원소가 한 개짜리 집합이지. 원소가 두 개짜리 집합은 A와 B, 그 다음에 A와 C, 그 다음에 B와 C. 마지막에 원소가 세 개짜리 세 개의 집합은
뭐예요? A, B, C. 그 다음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몇 승이야? 원수가 3개니까 2의 3승계가 되겠지. 그놈은 8되고 8개. 그 다음에 진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이므로 A의 진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지? 7개가 되겠죠. 그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념 확인 문제였고. 대표적 1번 문제 풀 건데, 그게 생각보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 여러분들은 좀 많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한번 설명할 테니까, 선생님 기준 대로 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중요한 게 되고. 1번.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A라는 집합은 요거, 그 다음에 0, 1, 0, 2. 자, 물어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 지금 원수가 몇 개냐? A 집합 원수가 몇 개냐 하면 1에 생기는 거 1개, 0 1개, 1 1개, 1에 생기는 전체가 지금 원수입니다. 됐어. 원수가 몇 개 있는가? 지금 4개가 있다. A 집합 원수가 4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NA가 얼마나 되는지 물으면 A 집합 원수가 지금 몇 개야? 4개다, 4개.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원소들이 아니? 이렇게 생긴 원수 1개. 이렇게 생긴 전체가 원수입니다. 됐지? 자, 그 상태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을 텐데, 자, 해보자. 첫 번째. 이걸 보니까 공집합은 A에 요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요렇게 일부러 많이 당겨준단 말이야. 그럼 제일 처음 볼게. 이거는 뭐야? 가운데. 삼지창이야. 그럼 왼쪽에 뭐가 되지? 원수. 원수. 이렇게 생긴 전체가 원수. 요 놈이 집합 안에 있니? 요 있네. 똑같이 생긴 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참이야.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렇게 생겼잖아요. 0하고 1하고. 마찬가지로 이걸 먼저 본다. 삼지창. 그럼 왼쪽에 있는 거 원수야. 이렇게 생긴 원수가 있니? A 집합에? 여기 있네. 맞지? 참이야. 자, 3번을 보니까 여기 되죠. 0하고. 자, 집중해야 돼. 이거는 A의 부분 집합이네. 이런 걸 만든 거잖아요. 자, 이 지창이야. 그럼 이래 봅니다. 이게 이 지창이면 왼쪽에 뭐가 있니? 집합이라고 했죠. 집합. 그럼 집합이니까 집합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되어 있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원소야. 0하고 1이라는 원소가 있니? 맞죠? 여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인 거야. 이것도 참이야. 제 말 따라오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되지. 그 다음에 여기 되지. 여기 된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먼저 본단 말이야. 삼지창이네. 이게 뭐라고? 원소. 이렇게 생긴 전체 이게 원소인데 이런 원소가 있니?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니? 없잖아. 틀렸다. 틀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렇게 됐잖아요. 5번은 1 여기 있고 이렇게 됐나? 그럼 이걸 먼저 본다고. 이시창. 그러면 집합이야. 집합이니까 집합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이라는 원소가 있니? 여기 있네. 그래서 참이 되는 거야. 됐지? 틀린 것은 여기 틀렸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1번 한 번 더 연습해보자. 문제 1번. 시험 문제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A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이제. 그 다음에 스몰 A 집합 A. 원수가 몇 개야지? A 집합 원수는 3개다, 3개. 라고 할 때, 옳은 것인데, 자, 요건 참이야? 어떻게 본다고? 요건 먼저 본다. 하면 삼지창이가 왼쪽에 원수야. 이런 원수가 있니? 다 있네. 참이야. 됐습니까? 두 번째, 이름 몰랐습니다. 원소. 이런 원수가 있니? 여기 있네. 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집합이지. 이게 뭐라고? 이거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게 뭐 있는지 몰라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공집합 성립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옆에 있잖아. 4번에는 이렇게 A 이렇게 이게 뭐라고? 삼지창이야. 원소지.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어. 여기 있잖아. 아니 이렇게 전체 생긴 원소가 없잖아. 틀렸어. 이래 됐으면 3이지.
어쨌든 틀린 것은 이렇게 틀렸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창이냐? 왼쪽이 뭐라고? 집합. 집합이니까 집합 표시가 되겠어야지. 여기. 일회성의 원수가 있니? 여기 참여. 정확하게 넘어보자. 내가 지금 말하는 참여가 진짜가. 참여 표시. 이게 뭐라고? 상수참. 원수. 이런 원수가 있나? 참. 이건 참여지. 집합이야, 집합. 집합이니까 집합 표시가 되어 있어. 여기 있네. 이런 원수가 여기 있네. 참여. 알겠지? 알겠죠? 일부러 헷갈리게 나오는 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쌤이 한 문제는 딱 나오게 돼. 집합 한 문제고 한 문제 나옵니다. 좀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이상하게 막 복잡하게 되겠지만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게 가운데 게 3지창인지 2지창이고 3지창이면 원수, 2지창이면 집합. 그렇게 해서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겠네. 그게 대표에서 1번과 문제 1번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인데 그건 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들어보자. 자, A라는 집합이 A 집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A 제곱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8 이게 지금 A 집합이고 B 집합이 B 집합이 4, 2A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돼. A랑 B랑 같답니다. A랑 B랑 같아집니다. 를 마주시키는 상수 A 값으로 가는데 두 집합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찾아봐야 돼. 마이너스하고 8이 있는데 어려서 잘 집중해봐. 같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2, 8 그럼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8 이게 8이면 마이너스 뭔지 몰라. 그렇지만 이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지 알죠? 이게 4가 돼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끝까지 알겠지? 그렇죠? 그렇지? 이거 4라고 무슨 자, 푼다고. 그건 풀린다 그렇지만 A제곱에 마이너스 3A가 4가 되는 A가 찾을 거야. 이것도 신경 잘 나옵니다. 정리해봐주면 A제곱에 마이너스 3A 빼기 4는 제로라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푸시고 풀어봤더니만 4하고 1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A 값은 뭐야? A는 4가 되든지 또는 A는 뭐야? 마이너스 1이 되든지 똑같이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답이고 하나는 답이 아니란 말이야. 그걸 찾아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A가 4라면 집어넣어봐야 돼. A가 4면 이만 당연히 1이 될 거야. A가 4면 이만 뭐예요? 하면 8이 될 거야. A가 4면 이만 마이너스 2가 돼. 맞나? A가 4면. 그렇다면 4, 8, 마이너스 2. 4, 8, 똑같아졌네. 이게 답이지. A는 4야 되는 거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어떤 일이 있거든요. 하면 A 자리에 마이너스 넣어보죠. A 자리에 마이너스 넣으니까 뭐가 되지? 마이너스 2가 된다. 맞지? A 자리에 마이너스 넣으면 얼마 돼? 3이 되잖아. 3. 위에 거는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밑에 거는 이거랑 같지 않잖아. 이건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답 구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아닌 걸 찾아야 돼. 직접 쉬운 데 가지고. 알겠습니까? 요거. 자, 그 밑에도 문제, 동일한 문제인데 한번 볼까? A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A라는 집합이 스몰 A 플러스 B, A 플러스 B, 5라는 원수로 가지고 이게 A 집합이고 B 집합은 B 빼기 A가 되나? B 빼기 A, 1이라는 원수가 되는데 문제에서 다음 A가 B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B는 또 A에 포함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A랑 B가 서로 같다는 뜻이지. 서로 포함되는 것으로 같다는 뜻이야. 라고 할 때 그때 스몰 A가 같은 게 좀 쉽네요. 두 집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요 놈이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지? 요 놈이 될 수 있는 값은 뭔데? 1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따라서 A 플러스 연립하면 되겠네. A 플러스 B 값이 1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 5가 돼야 되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이게 되겠더니만 없어지고 2b가 되니까 b는 3이야. 그러니까 a 값은 자동적으로 얼마야? 마이너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승률이 값다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 두 개를 구하는 또 그냥 구하려 한다. 우리 다른. 자, 이제 까다로운 대표 이제 3은 까다로운 이야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제 말로 다 있기 때문에 말로 적고 그런 거야. 이제 자, 봐 3번 A의 A 집합이 스몰 A, B, C, D야. 자, 말로 집중을 안 해. 다음과 1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 A, B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A와 B를 쓱 손으로 가려봐. 맞지? 생각난 말이야. 그럼 남은 원소 몇 개 남았어? 2개밖에 안 남았네. 맞지? 다음 몇 개야? 2에 2승계에서 다음 4개. 됐나? 두 번째 거는 A의 진 부분 집합 중 원소 C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 이건 신경 좀 써야 되겠다.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곤란스럽게 만들어주는데 잘 생각해야 된다. 3번이야. A라는 집합이 이래서 A라는 놈이 스몰 A, B, C인데 A, B, C, D 중에 A의 진 부분 집합 중에 C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야. 일단 잘 봐. 어떻게 하냐. 집중. C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잖아. 그럼 일단 C를 내가 생각했네. 생각했어. 그럼 몇 개 남았지? 3개 남았으니까 2의 3승기 8개. 8개. 근데 지금 구했던 8개는 전체 부분 집합들 중에서 C를 포함하는 것들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해놓으면 진 부분 집합 중에 맞지? 진 부분 집합은 이거랑 똑같은 게 진 부분 집합. 이걸 뺏는 거야. 지금 말 따라 안 나? 진 부분 지금 내가 뭐라고? C를 포함하는 게 몇 개라고? 8개라고. 맞지? 그럼 진 부분 집합은 C를 포함하나? 진 부분 집합은 자, 몇 개 나오겠노? 막 이거 전체 A의 부분 집합 몇 개 나오니? 16개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사실 뭐 나와? 공집합. 그 다음에 A 이래 막 나오다. 이래 막 나오다. 이 마지막에 나오다.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 전체들 중에 내가 C를 포함하는 게 8개인데 8개 세하다 보면 입맛 없이 패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패야 되잖아. 근데 입맛은 원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이걸 뺏는 거잖아. 그럼 말해야 되고 8개 아니고 다음 몇 개? 7개가 되는 거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빼기 1개를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주어진 2봉지에서 A의 부분, 진 부분 집합 중에서 C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야? 7개가 된다. 그럼 다시 한번 보자. 똑같은 말인데 진 부분 집합 중에서 C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는 같다. 똑같은 말인데 답이 달라졌나? 다시 문제를 제가 바꿨습니다. 다음 요 놈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C를 포함하지 않는 이렇게 말했다면 C를 포함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잖아. 그럼 다음 8개 나왔는데 이 8개 중에 진 부분 집합 중에서인데 이 진 부분 집합은 요거잖아. 요거 없는 거잖아. 인마는 지금 C를 포함하고 있잖아. 내가 C를 포함하지 않는 했는데 인마는 내가 8개 할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갔어. 이게 있으나 없으나 개수는 똑같이 8개 되는데 이해됐나?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돼? 결론적으로 공식처럼 만들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진 부분 집합 중 포함하는 항만 빼기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 부분 집합 중 포함하는 하면 빼기를 하죠. 원래 구한 다음에 진 부분 집합 중 포함하지 않는 이라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원래 거랑 상관없다. 똑같다. 빼기를 안 한다. 이해됐나? 이해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그다음에 이제 공식처럼 내가 만들어 볼게. 자, 지금 한 시험 문제가 완벽했어요. 3번 A의 부분 집합 중 D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그냥 A의 부분 집합 중 했으니까 D를 포함하지 말래? 생각하면 되잖아. 다음 몇 개야? 2의 3승 8개입니다. 10조까지. 자, 마지막에 4번은 A의 부분 집합 중에 A는 포함하고 C는 포함하지 않는 A는 포함하고 C는 포함하지 A는 포함하고 C는 포함하지 둘 다 생각버립니다. 몇 개 남으면 2개. 2에 2승 다음에 4개가 다 됐죠? 말로 다 설명했다. 밑에는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로 합니다. 집합 A가 1, 2, 3, 4, 5네. 그놈의 부분 집합 중에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는 4 생각하면 되잖아. 4 생각하면 2에 4 쓴 개. 그래서 몇 개야? 16개. 맞지? x는 16. 원소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뭔데? 1하고 2 생각하고 남은 3개, 2에 3 쓴 8개. 맞나? 그럼 답은 뭐야? 16 빼기 8. 답은 8개. 8. 마지막 4번. 자, 4번을 좀 풀고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다 됐는데 4번은 별복수로 하시고 A가 있었는데 1, 3, 5, 7, 9 4번이 제일 중요하다. B가 3, 5, 7 빨리 끝낼게요. 그냥 잠깐만. 자, 이래 보겠습니다. B랑 X 요렇게 물어. X의 개수 물어하거든. 자, 이 말은 약하면 이 뭔데? B는 뭐라고? X의 부분집합이야. X는 뭔지 몰라도 B가 가지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맞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는 A의 부분집합이야. 따라서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말고 딴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잘 생각해봐. 자, 적어줄게. 한번 적어보자. B가 뭐라고? 3, 5, 7. B는 3, 5, 7. X는 A는 1, 3, 5, 7. 근데 여기 시험 문제 나오겠다. 집중해. 자, 리딩하게 되면 를 만족하면 X는 몇 개가 있냐? 뭐 만족해? X는 이걸 만족한다면 3, 5, 7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X는. 그럼 X는 또 이걸 만족한다면 이거보다 1, 3, 5, 7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잘 봐봐. X가 제일 큰 때는 뭔데? 1, 3, 5, 7, 9의 부분집합하고 똑같은 거야. X랑 이거랑 같아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1, 3, 5, 7, 9의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어? 2에 5 쓴 개잖아. 그런데 그 놈들 중에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3, 5, 7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이 말이지. 다음에 부분집합들 중에 1, 3, 5, 7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가 똑같은 거지. 3, 5, 7을 포함하는 3, 5, 7을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다음 몇 개야? 2에 2 쓴 개에서 답은 4개가 된다. 됐나? 다음 같은 요런 표현방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요런 전체 부분집합들 중에 요런 건 반드시 포함하는, 즉 이거 생각 남은 거 가지고 답 들어가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거기까지가 집합들 간의 포함 관계에 관한 상황을 설명해 봤습니다.